재개발 재건축 해주게 되면 거기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 네, 맞아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일전 시간에 재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신통기획이 지정됐고 공공재개발 2차 공모도 시작됐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새해이기도 하고 조만간 또 대선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번 시간에는 살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부터 걱정되는 부분들은, 야, 너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니까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해관계자지, 너 건설사 앞잡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생각했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줘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좀 거창하게 출발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시대가 일단 열리긴 열렸어요. 왜냐? 당장 이번에 신통기획도 지정됐었죠. 그리고 공공재개발도 1차가 있었었고, 그리고 2차도 후보지 공모가 이번에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패러다임으로 바뀌긴 했는데, 당장 서울시장님이 다음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재개발 다시 원점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라든지 정책 입원자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공급이 바닥을 기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없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숨이 나오지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급량에 대해서도 더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순수한 공급량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공급량이라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가 들어서요, 막 다 멸실하고서 지어 올린다 라고 하면 그건 순수한 공급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 같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게 빈택지가 없잖아요. 그냥 올리는 게 없어요. 다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종전주택 멸실되는 주택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멸실되는 거를 고려했을 때 순수한 공급량은 많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은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겠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재건축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급 효과가 좀 미미하고 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많은 줄 아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잘 보다 보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들도 존재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거주택이라든지 가구 수는 많은데 입주권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물건들도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우리가 일반 분양 세대수는 재개발 지역이 재건축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막상 가구 수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순수한 가구 수도 늘어나느냐는 조금 위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서울의 공급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전자산입니다 라고 표현을 써버리면 누군가는 제 말을 듣고서 거꾸로 역으로 공격할 수가 있겠죠. 재개발 재건축 무용론 하면서, 야, 김재경 소장 얘기 들어보니까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대. 이거 뭐 재개발 해봤자네. 오히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고 이거 다 투기꾼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공급은 공급인데 유의미한 공급이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정부가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공급량은 충분합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 주택 보급률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주택 보급률 자체는 2008년도에 100을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는데, 이 주택 보급률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은 주택들, 빌라, 여기서 반지 앞방, 뭔가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방들 있잖아요. 그런 방들조차도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인가? 당장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뭐가 집값이 비싸가지고 결혼을 못해. 너네 눈높이가 너무 높아. 야, 라떼는 말이야, 그냥 사랑만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도 그냥 촛불 켜놓고도 살았어 라고 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대는 사실 그렇게 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키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주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소득 수준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주택보급률조차도 서울은 100이 안 됩니다. 이게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구 감소는 즉 어딜까요? 우리가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진짜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데들부터 무너지겠다. 읍면지역들이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프라가 몰려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쏠려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한 상급지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상기 신도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상기 신도시조차도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비판이 뭔가요? 경기도 아파트 말고 우리 서울의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즉 양질의 주택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만 중요하느냐? 아니죠.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이 양질의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들을 보게 되면 가면 갈수록 이제 노후도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 안 해주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살만한 데들이 이제 여기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 가격대들만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책 입안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무언가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고위공직자들이 잡고자 하는 주택이 강남 집값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기도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계속 지으면 돼요. 경기도의 논밭 다 아파트촌으로 만들어버리면 경기도 집값 잡히겠죠. 근데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강남의 신축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네 라고 하면 걔네 집값은 계속 높아지는 거고 뭐 이제 40년 차, 50년 차가 돼도 재건축 다 막아버리고 그럼 거기는 이제 녹물 나오고 맨날 주차하기 힘들고 위치는 참 좋은데 살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맨날 재건축 희망 고문만 하면서 살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죽을 울린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즉 핵심은 여기인데 엉뚱한 데에만 불똥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강남 집값 잡으려면 사실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장 비판이 나오죠. 야, 재개발 재건축 해주게 되면 거기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재개발 재건축 올라가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당장은 그 오래된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있는 주택이 신축 아파트로 딱 변해요. 그러면 가격들이 쭉 올라가겠죠. 이것만 보고 비판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해당 주택들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희소성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포구라든지 성동구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땠었나요? 좀 마포구에 있는 아현동이라든지 성동구의 왕십리, 옥수동, 금호동 여기 일대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비싸진 이유는 바로 재개발이었거든요. 이렇게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주거 환경이 정비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은 마용성의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포랑 성동구가 진짜 20년 전에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성동구 사람 살 동네가 안 돼. 저기 옥수동 산동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강남에만 더 쏠려 있겠죠. 그러면 희소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2의 마포구와 성동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사람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줘야지 굳이 강남에만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강북에도 사람 살 수 있을 만한 동네들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강남북의 불균형도 잡을 수 있고요. 이런 양극화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서민층들은 어디 살아? 야, 그렇게 빌라들 다 부셔버리면 진짜 그렇게 못 사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용산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한남뉴타운에 입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이 5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 다 어디 가서 살아? 라고 말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기 위해서 계속 그 지역들은 허름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요? 저는 목적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름한 주택들을 많이 대량 양상하고 인프라들 없애고 그냥 뭐
교통망을 왜 확충하나요? 교통망 깔리면 거기 집값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교통망 확충도 하면 안 되네.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통망을 확충해가지고 그 외곽 지역도 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한쪽에만 쏠리게 될 수요들을 분산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악의 축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재개발도 풀어주고 재건축도 풀어주고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포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렇게 개포동이 좋은 동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이 완료되고 보니까 개포동의 위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점들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 있게 됐을 때 그나마 재개발은 지금 신통기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 조금 풀려나가고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 영상을 높으신 분들 혹은 대선 캠프에서 만약에 보았다라고 하면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정말 시급하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전진단이 너무 심각해요. 이 안전진단이 좀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진짜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거든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완화가 되어야 좀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길만 열어주면 민간에서 알아서 1:1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괜히 우리가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서 규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있는 놈들이 더 한다, 이건 나쁜 거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효과가 뭘까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양질의 주택은 어떤 식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 공급도 중요하지만 도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 이 불변의 진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근한시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멀리 보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이라든지 규정만 풀다가 왠지 또 대선도 다가왔고 진짜 높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 보면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